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포기 공부하겠습니다. 고압 발포기, 믹싱 헤드. 고압 발포기에 대해서 한 50%, 믹싱 헤드에 대해서 한 50%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 시간입니다. 심화학습 아니고요. 응용학습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발포기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돼 있죠. 요게 이제 그냥 차 한 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퀴, 차 안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 껍데기, 이런 식으로 차가 만들어져 있다. 엔진도 있고. 그런다 치면 이것도 이제 이 한 대가 이제 발포기죠. 그래서 여기 드럼으로 원료만 딱 집어넣으면 이게 돌아가서 여기에 성형된 폴리우레탄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몰드가 이제 있겠죠. 몰드. 그래서 원료 탱크가 있고 펌프가 있고 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믹싱 헤드, 믹스 헤드라고 하는 게 여기 있고요. 좀 더 이제 이 뒷부분을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사진 찍은 다른 사진을 가져왔고요. 여기 이제 여기는 DUT 코리아, 여기는 캐논. 제가 이런 강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좋은 자료를 많이 올려주신 회사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폴리올 탱크고요. 저쪽에 안 보이는 쪽에 이소시아네이트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머신에 탱크가 두 대가 걸려 있고요. 이제 작으면 200kg, 정말 미니도 60kg 뭐 이런 것도 있죠. 미니 발포기. 근데 이제 보통 기본적인 탱크는 한 두 드럼 정도 들어가는 400kg 뭐 이 정도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열교환기가 있고요. 펌프가 메터링 펌프가, 여기는 사람이 믹싱 애들 다루는 거고요. 여기는 뒤쪽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각 유니트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그거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하이드롤릭 유니트라고 해서 유압 유니트. 그 다음에 탱크, 열교환기, 그 다음에 플로메타 유니트, 여기는 셧다운 밸브, 컨트롤 패널. 이제 사람이 여기 앞서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믹스 헤드. 이제 이 기기를 세팅을 해놓고 이제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 몰드가 있고 이제 토출이 되는 거죠. 이 믹싱 헤드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팅을 다 하고 요거는 이제 푸어링 쏟아지게만 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메터링 펌프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유니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쪽 끝에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이 믹싱 헤드고 2번이 유압 유니트예요. 믹싱 헤드를 작동시키는 거는 유압으로 컨트롤해요. 유압으로 이 밸브들, 그 피스톤이죠. 피스톤의 위아래 움직임, 여기도 이 앞뒤로 움직임을 고압, 이게 이제 고압으로 액이 토출이 되니까 그거를 작동시키려면 굉장히 큰 압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압 유니트가 필요한 거고요. 3번은 이 컨트롤 패널, 여기죠. 여기 조그맣게 그려놨네요. 4번이 이제 메터링 펌프. 여기 메터링 펌프가 이게 이제 고압 순환을 시키는 펌프예요. 근데 정량을 순환을 시키죠. 정량 펌프라고 해서. 그래서 일정한 양을 토출을 시키는 거죠. 여기에 밸브가 열리면 여기 나오는 양이 일정해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어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리턴이고요. 이 액이 나오지 않을 때는 액이 이제 뒤돌아와야죠. 그래야 얘가 일정한 양이 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뒤쪽에 이거 탱크 바로 앞에 이제 필터가 있고 이제 탱크가 있고 원료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8번 여기는 이제 열교환기죠. 히트 익스체인지 열교환기인데 여기 보면은 탱크에도 이렇게 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9번이 여기 냉각 시스템이에요. 냉각. 네, 리프리지레이팅 머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냉각수를 공급하는 장치이죠. 냉각수. 그 다음에 히팅은 아마 전기로 히팅을 할 거예요. 전기로. 그래서 히팅은 별도로 안 나와 있고요. 어쨌든 히팅 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이 질소가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 이소시아네이트 탱크는 드라이 에어나 질소를 써서 여기 퍼징을 하죠. 왜냐면 이소시아네이트 계속 쓰는데 여기에 수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제 덩어리가 입자가 생겨서
펌프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필터 청소도 비교적 좀 해줘야 돼요. 이소시아네이트 필터. 폴리올 탱크도 청소를 해주긴 해줘야 되죠. 왜냐면 불순물 이렇게 먼지, 나뭇잎 이런 거 찌꺼기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1번에 이제 오토필링 프롬 드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게 그 액 레벨이 달라지면 액량이 달라져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액을 충진해서 일정한 수위를 관리를 해주는 걸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액이랑 여기에 있는 액이 상태가 같지 않습니다. 같게 만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드럼을 오토필링 할 게 아니라 서비스 탱크를 만들어야죠. 서비스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워킹 탱크 상태로 액을 만든 다음에, 즉 온도라든지 응집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워킹 탱크랑 똑같이, 그래서 워킹 탱크 밑에서 샘플을 받았을 때, 서비스 탱크 밑에서 샘플을 받았을 때 상태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문제가 없는 거지. 이 상태는 드럼에서 이렇게 넣으면 아주 안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기계의 항상성 유지에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요. 11번은 드럼 하지 말고 서비스 탱크. 반드시 서비스 탱크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모자라면 드럼 없애버리고 여기에 넣어서 일부 쏘고 다시 넣어가지고 워밍업 해서 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토필링 시스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발포기 믹싱 헤드입니다. 이게 이제 듀티 자료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인용한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POFI인데 DUT예요. DUT. 그래서 요 사진 가지고 설명했고요. 요거는 이제 발포기 이제 그레이드인데 토출량에 의해서 그레이드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액비 1대1 부피비입니다. 부피비 2대1 이렇게 기기가 다르죠. 1대1, 2대1 기기가 다르고 토출량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2대1짜리는 이쪽 항상 앞쪽 이렇게 앞쪽으로 돼 있죠. 그레이드가 더 믹싱하기 힘들어요. 액비가 차이가 나면. 부피비로 1대1이 가장 이상적인 이 고압 발포기의 믹싱 비율입니다. 요거는 기술이 더 많이 가미돼야 되죠. 기술이 더 많이. 그리고 토출량이 적은 거하고 토출량이 큰 거하고는 기계의 사이즈부터 다르죠. 일단 배관 사이즈도 다르고 펌프 사이즈도 다르고 믹스 헤드의 사이즈나 구조도 다르고요. 그래서 많이 비싸지는 형태죠. 발포기가 작다고 해서 싼 건 아니에요. 기본 최소 생계비는 있기 때문에 고압 발포기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밀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정밀한 기계예요. 우리가 잘 못 써서 그렇지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하고 그런 기계예요. 그 다음에 캐논 이 사진 가져다 썼고요. 요 사진이죠, 이 사진. 이 사진을 가져다 이제 워킹 탱크, 그 다음에 열교환기,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이쪽 그 빨간색 칠해져 있는 쪽이 이소시아네이트고요. 예, 노란색, 파란색, 녹색 이런 거, 빨간색이 아닌 색이 칠해져 있는 쪽이 폴리올입니다. 이는 폴 써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믹싱 헤드 요거 사진 갖다가 이제 썼습니다. 요 사진 갖다 썼고요. 그래서 요게 그 믹싱 헤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요 내용이 제가 인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거기 있는 걸. 믹싱 헤드는 폴리우레탄 발포기의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압도 믹싱 헤드가 있고, 고압도 믹싱 헤드가 있고, 어쨌든 믹싱 헤드가, 거기가 이제 엔드 포인트죠.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 혼합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그 마지막 점. 떠나는 마지막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가. 네. 시작과 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하시죠? 시작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시작과 끝이 가장 중요해요. 이 기계 장치, 믹싱 헤드 기계 장치를 보여주려고 여기를 이렇게 깎았어요. 잘라버렸어요. 원래 이런 형태인데, 요 기역자로 잘라가지고 여기 속을, 피스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쪽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잘랐어요. 보여드리려고. 직각으로 잘라가지고 보여주는데, 여기에
뒤로 앞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뒤로 앞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클리닝이고, 이게 뒤로 쏙 빠져서 여기가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로 빠져서 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루브라고 해서 홈이 파 있죠. 여기 구조는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죠. 각기 모양이 다르고, 이거는 이제 이 최종 제품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원료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어떤 걸 쓸 것이냐, 또는 사이즈, 그리고 액이 여러 개 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많으면 뭐 8개까지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로 치면은 8개면 들어오고 나가니까 4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자료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논문인데 2013년 발행이네요. 그래서 이 원문 보기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압발포기 믹싱 헤드가 토출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요게 이제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단면을. 그래서 피스톤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뒤로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액이 토출이 되고, 여기가 이제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화살표 하나, 둘, 셋, 4개가 초록색 2개, 빨간색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액이 리서큘레이팅 되고 있는 상황을 하는 건데, 화살표가 들어오고 나가고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이 믹싱이 돼가지고 토출을 되는 건데요. 제가 심화학습에서 그런 거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토출될 때 요 호떡 사이즈, 지금 딱 봐도 호떡 같이 생겼죠. 이 호떡 사이즈를 관리한다. 이게 이 몰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호떡 사이즈가 항상 같아야 되는데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호떡 사이즈가 작아지면 문제가 있네 라고 해서 기기도 점검하고 원료도 점검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하우죠. 일단 믹싱 헤드는 2가지 이상의 화학 액체를 혼합해서 성형해 가지고 고체의 단일제라고 했는데 폴리우레탄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드는 제품이죠. 이것도 기기 장치. 그래서 믹싱 헤드. 자, 믹싱 헤드가 작동하는 거를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돼 있는데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헨네케 자료고요. 이 자료는 여러 영상에서 제가 많이 쓰고 있어요. 활용해서. 그래서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MT18-2 작동하는 거를 3차원 모델링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믹싱 헤드는 이렇게 배관이 고압 호스가 들어오는데 기본 세트가 6개입니다. 왜 세트가 6개냐면 폴리올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소가 들어오고 나가고, 4개죠. 거기에 유압이 들어오고 나가고, 6개입니다. 2개, 2개, 2개 이렇게 돼 있죠. 엄청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네요. 지금 이 상태가, 이쪽이 폴리올이라 치면 이쪽이 이소시아네이트고요. 지금은 리서큘레이팅, 즉 순환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이제 드라이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액이 정량이 이 조절이 되게 맞춰 놓고 이제 버튼만 누르면 믹싱이 돼서 나올 수 있게 세팅을 끝내놓은 상태. 요거 준비된 상태.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상태가 액 상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그리고 기계의 상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이 기본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요게 뒤로 빠지고 토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움직임이 있다고 볼 거예요. 막았고요. 이렇게 얘가 내려왔죠. 다시 막았고 내려오고 클리닝 이제요. 네, 이렇게 반복돼서 동작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노즐이죠. 노즐이에요. 이게 이제 요게 항공기 엔진의 분사 장치를 여기를 깎아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압이 이렇게 액이 흐르니까 이게 이 마모성이 엄청 좋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정밀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오리피스, 딱 요거를 오리피스. 이건 이제 전체가 이제 이 노즐 뭉치죠.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있고 뒤에서 유압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유압으로. 그래서 뒤로 빠졌다가 들어왔다. 요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니들이라고 하죠. 바늘, 니들. 그래서 여기가 가까이 가면 액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사각이 생기는 거죠. 예, 저렇게 가까이 갔는데 분사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액량이 적어지네. 이게 기술이겠죠, 이런 거. 액이 멈추죠.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각이 넓어지네요. 네. 헨네케의 기술입니다. 원래는 같은 압력에서 좁아지면 틈이 좁아지면 분사가 생기죠. 네, 직사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압력이랑 이런 걸 컨트롤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헨네케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기계인데 요게 MT 시리즈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헨네케는 MT 시리즈 아니고 이렇게 MX까지 이제 개발을 했고 스트레이트하고 L타입하고 그 다음에 M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압발포기하고 저압발포기 믹스 헤드의 차이는 이 고압발포기는 충돌, 이 AB액이 항상 충돌을 하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공간에 들어와서 충돌이 되게 하는 거죠. 이따 모식도 영상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충돌이 돼가지고 나올 때 이제 여기 이 충돌할 때 압력과 이 나올 때 이 압이 다 해제돼 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충돌 압력이 충분히 믹싱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 일자형 스트레이트 믹스 헤드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not 라미나가 아닌 상태로 되죠. 근데 이 고압발포기 믹싱 헤드에 추구하는 바는 이렇게 라미나예요. 그러니까 액이 이렇게 부드럽게 압을 갖지 않고 떨어지는 거. 그 압을 갖고 떨어지면 그 몰드 위에 딱 떨어졌을 때 튀죠. 그게 불량을 일으키는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고압발포기의 토출 모형은 라미나예요. 라미나. 근데 저압발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믹스 헤드 자체가 기계적으로 회전해가지고 믹싱하는데 그 액을 밀어내려면 토출이 되려면 압으로 밀어야 되죠. 그래서 그 압이 일정 이거는 배관 정도잖아요. 배관 요 정도로 나오는 건데 거기는 이 회전 장치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믹스 헤드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밀고 나오려면 오히려 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드리면 고압발포기는 토출되는 압력, 여기 끝에 이게 튀어나오는 압력은 거의 없어야 되는 거고요. 저압발포기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터뷸런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압발포기는 터뷸런트가 해소되지 않는다. 근데 고압발포기는 기술이 좋아지면 라미나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고압발포기보다 저압발포기는 하부 접착력이 좋다. 그 연질 폼이 면제 같은 거 붙여서 만들 때 하부 접착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라미나로 만들 거냐 아니면 터뷸런트로 만들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접착력하고 라미나하고 터뷸런트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라미나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 믹싱이 모자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게 요 가운데 요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L타입이고 하이 아웃풋이고 L타입 로우 아웃풋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L타입에서 토출량이 많은 상태로 이렇게 쏘려면 딱 요 상태로 쏘야 돼요. 즉 이게 이제 스로틀링이라고 돼 있죠. 스로틀링이에요. 스로틀링이 뭐냐면 여기 믹스 헤드에 이 클리닝 피스톤이 조금 내려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목이 생기는 거예요. 목이. 그래서 액이 충돌해가지고 나올 때 한 번 더 꺾이고 부딪히고 하는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터뷸런트가 돼요. 근데 이 액량이 적을 때는 이것도 라미나로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근데 액량이 많으면
믹싱이 덜 돼가지고 라미나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스로틀링을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믹싱 장치인데 스로틀링을 걸 수 있으면 더 믹싱이 좋아지죠. 좋아지는데 라미나가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MX 믹스 헤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쭉 설명드리면 여기는 직각으로 서로 만나서 분사돼가지고 그냥 내려오는 거죠. 이게 스트레이트 믹스 헤드. 이거를 엄청 많이 쓰죠. 거의 대부분 L 타입 또는 스트레이트를 쓰죠. 이제 그리고 L 타입은 이 스트레이트가 영 믹싱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충돌하는 이 압력도 해제도 안 되고 그래서 액도 튀고 이 압을 갖고 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라미나도 아니고 그리고 믹싱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L 타입으로 한번 꺾어주는 거죠. 꺾어주는데 이것도 믹싱이 좀 모자라니까 이렇게 스로틀링을 걸어주는 거죠. 근데 스로틀링을 걸어주면 이렇게 로우 아웃풋, 하이 아웃풋은 안 되는 거죠. 네, 토출량이 많아지면 이걸 걸 수가 없죠. 못 걸어요. 왜냐면 백압이 걸리니까 못 걸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액량도 많아지고 하이 아웃풋 상태에 있는 그거를 라미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MX로 만드는 거죠. 뒤로 이렇게 충돌하게 만들고 뒤쪽으로 한번 충돌했다 다시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스로틀링을 이 파일을 넓혀준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원반 형태가 만들어지죠. 즉 요게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피스톤이랑 이 피스톤이. 그래서 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여기는 아주 좁은 공간 나와야 되니까 토출량이 많아지면 못 쓰는 거죠. 근데 얘는 쓸 수 있죠. 토출량 많아도 이 뒤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액이 나오면서 라미나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압발 포기 믹스 헤드의 이 지향점인 라미나 플로우를 만들면서도 믹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되게 비싸 보이죠, 기기장치가. 근데 이제 요거가 기기장치적으로 이렇게 그 믹싱을 개선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뒤에서 아무리 원료를 어떻게 한들 원료 자체가 믹싱이 잘 안 되는 거 또는 점도가 높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요런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원료 디자인에서 점도를 낮출 수 있거나 아니면 혼합성을 개선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에어로딩을 충분히 해서 응집이 완전히 풀려져 있는 상태 또는 이 충돌이 단순히 기기적인 충돌 믹싱이 아니고 뻥튀기 즉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의 혼합을 통해서 적절하게 유체역학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믹싱을 잡아가면은 라미나를 해치지 않고도 좋은 믹싱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스트레이트 믹스 헤드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믹싱을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용의 문제예요. 구체적인 거는 심화학습에서 다룹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DUT 여기는 헨네케 뭐 외국 거만 소개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이런 자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쪽이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 L 타입 그 다음에 더블 틸티드 그래서 요거랑 아주 유사하죠. MX 믹스 헤드랑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충돌하고요.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만나는 각이 이 직각으로 만나야 믹싱이 잘 될 것 같잖아요. 충돌 믹싱이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화학습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지만 고압발포기 믹싱은 충돌 믹싱이 아니에요. 충돌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화살표 보면 이제 그런 걸 다 활용해서 라미나로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터뷸런트, 여기는 라미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믹싱 헤드에 대한 기술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영상인데요. 여기 노즐에서 믹싱 챔버 안으로 액이 토출되는 것, 그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시겠습니다. Same nozzle pressure on each side. 양쪽에 같은 압력으로 액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화살표의 두께가 다르죠.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두 개의 컴포넌트가 다른 플로우를 가지고 있어요. 액량이 달라요. 액량이. 그래서 이렇게 모식을 해놨어요. 트럭하고 승용차하고 충돌하는 장면을 모식을 해놨어요. 그러면 밀리죠. 얘가. 힘이 적으니까. 믹싱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고압발포기는 운용을 어떻게 잘하느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공부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이런 게 유체역학이거든요. 사실 유체역학을 이 영상이 되게 알아보기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밀리고 있죠. 여기가 지금 밀고 와서 이쪽으로 밀고 가는 거죠. 이쪽이 이제 센 거죠. 많은 거죠. 액량이 밀어붙이죠. 그러면 이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선으로 부딪히는 게 맞아요. 직각으로 부딪혀 버리면 압이 조금만 달라도 이 백으로 밀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죠. 이소 쪽에 폴리올이 들어가 있다. 폴리올 쪽에 이소가 들어가 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믹싱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줄, 띠, 뭐 이런 선 이런 게 나온 거죠. 믹싱 불량이에요. 줄, 띠, 선. 코알스 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르누이 정리 가지고 뭘 이렇게 막 복잡하게 했는데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죠. 이 기계를 설계하시고 깎는 회사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밸런스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다.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로 조절하든지 하드웨어로 조절하든지 해서 기계 회사가 좋은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기계 회사니까 이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믹싱이 좋게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압발포기는 원시적이잖아요. 그래서 깎아서 채워보고 한 두세 개 정도 그 경향을 보면은 이 믹싱이 어떤 게 좋은지 알 수 있는데, 고압발포기는 엄청나게 많은 이 유체역학을 공부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계 운영의 측면에서 내 영역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믹싱이 안 좋으면 어떻게 생각한다? 기계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공부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사이트 트레이닝, 온사이트 익스퍼타이즈, 임프루먼트 이렇게 돼서 트레이닝 잘하고 기계 운전에 대해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 그런 기계 특성, 그러니까 저압발포기나 고압발포기 기계 특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저압발포기는 뭐 바닥면 접착력이 좋다, 고압발포기는 안 좋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둘 다 믹싱 장치예요. 믹싱이 좋아지면 접착력은 무조건 좋아져요. 특히 바닥면 접착력은 믹싱과 연관돼요. 원료에서는 당연히 이제 블로잉 에펙트, 그 촉매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측면이 있는데, 발포기만 가지고 보면 고압 발포기가 뭐 접착력이 안 좋다, 바닥 접착력이 안 좋다, 이 얘기는 고압 발포기를 저는 운용을 잘 못합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면 맞지 않는 발포기를 사서 쓰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믹싱 헤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그 우레아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발포기의 액의 플로우, 원료의 플로우를 이렇게 유닛을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정리하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자, 영상입니다. 발포기 전반적으로 원료의 흐름에 대해서 그려놨고요. 이 발포기는, 고압 발포기는 이렇게 하이프레셔 PU 메터링 머신, 하이프레셔 메터링 머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검색해도 나오고요. 하이프레셔 임핀지먼트 믹싱 머신, 이렇게 임핀지먼트 믹싱 요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프레셔 믹싱 머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기계 장치는 기본적으로 고압 발포기라고 하는 기계 장치는 고압 발포 믹서입니다. 고압 발포기가 아니고, 잘못되어 있는 말이죠. 고압 발포 믹서입니다. 믹서. 교반기예요.
컨트롤 패널이 나오죠. 컨트롤 패널. 요게 앞면, 기기 전면부죠. 요 지금 고압 호스를 타고 믹스헤드가 이제 요 앞에 있는 거고, 지금 열교환기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원통형으로 돼 있는 게 많죠. 이렇게 그 라지에이터 같이 생긴 거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머신 탱크 이렇게 있는데, 워킹 탱크, 작업 탱크입니다. 보통 이중 자켓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터가 있고 샤프트가 있고 여기 이제 임펠러가 돌아가는 형태인데요. 이게 믹싱 개념은 아니에요. 믹싱이라고 하는 개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원료를 이렇게 상하 또는 내부와 외부 이거를 이렇게 매스 트랜스퍼 시키는 거죠. 이동을 시켜서 온도 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부의 온도가 균일해지도록 하는 건데, 뭔가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믹싱을 하면 믹싱 하나도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믹싱 개념, 블렌딩의 개념이 아니고 온도 조절용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이중 자켓에 이 단열재가 감싸져 있죠. 요거는 이제 칠러, 냉각기인데, 이제, 냉각수를 이제 온도를 낮추는 개념으로 해서, 여기나 열교환기에 들어가죠. 여기나, 열교환기.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믹스헤드가 있는데, 원칙은 믹스헤드 쪽에서 이 컨트롤 패널을 볼 수 있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틀어놓은 거죠. 사실 이렇게 앞에.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믹스헤드가 컨트롤 패널을 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세팅해서 여기서 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메터링 펌프인데 정량 펌프입니다. 정량 펌프이기도 하고 고압 펌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운데 보통 이 가운데에 이게 있기도 하고 옆에 빠져 있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유압 펌프라고 해서 하이드롤릭 펌프고, 여기 이제 이소시아네이트 정량 펌프, 폴리올 정량 펌프 이렇게 해서 정량 펌프가 있습니다. 여기 액시얼 피스톤 펌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죠. 믹스 헤드 또는 믹싱 헤드, 이거는 이제 L타입이죠. L타입 믹스 헤드. 이제 보여줄 건 액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워킹 탱크의 밑에, 항상 액은 이 탱크의 밑에서 나와요. 밑에서. 그래서 밑에 있는 액이 뽑아져서 나와서 쏴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중간 어디쯤 허리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액이 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일정해야 되지, 비중 편차가 생기면 무거운 것부터 먼저 나오니까 불균일해질 수 있죠. 그래서 온도 맞출 때나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응집이 풀어져 있거나 안 풀어져 있거나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온도가 낮은 액이, 응집이 덜 풀린 액이 먼저 나온다, 이런 개념을 알고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게 불균일 믹싱의 어떤 기본이 되는 거죠. 기계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뭐 버튼 누르고 디스플레이, 컨트롤 패널에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되는 거 보고 하는 게 전부인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이게 플로우를 각 유니트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형광으로 해가지고 밖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탱크 밑단에서 나와서 메터링 펌프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터링 펌프를 지나서 정량이 되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항상 일정한 액이 일정한 압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여기 가는 관으로 나온 여기,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운 데서 가는 관으로 나올 때 여기는 항상 일정한 양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정한 양이 흐르려면 이 뒤에서 밀어주는 액이 충분해야 되죠. 뒤에서 밀어주는 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죠. 되게 자료가 잘 되어 있어서 보기 좋게 시각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탱크에서 이제 필터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필러로 읽었네요. 필터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터링 펌프 쪽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이프티 밸브인데 이쪽을 안 거치나요? 요렇게 해서 메테링 펌프 다음에 작은 관으로 해서 세이프티 밸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믹싱 헤드 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믹싱 헤드가 되는 겁니다. 믹싱 헤드로 도착하면 여기 안 나오면 다시 리턴이 되죠.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리턴 돼 가지고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여기 세이프티 밸브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세이프티 밸브가 없으면 이게 끝까지 해서 워킹 탱크까지 들어가는 수도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영상이 이렇게 믹싱 헤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근접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있네요. 이것도 아마 액 플로우를 보여줄 것 같은데, 네, 이소하고 폴리올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리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여기가 그루브고요. 이게 빠지면서 그루브가 막히고 믹싱돼서 여기 토출이 되죠. 여기 이렇게 이만큼의 쇠가 있는데 안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헤드핀이 내려와서 클리닝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영상이 또 있네요. 요게 이제 헤드핀을 움직이게 하는 피스톤이고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얘도 움직이고 이 헤드핀도 움직이고 다시 보여줍니다. 이게 흐름을 이게 리턴 되고 있고 이게 빠지면서 여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막히면은 막힌 상태에서 이제 리턴 되고 있는 거, 리서큘레이팅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영상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전체적으로 기기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런 기기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료를 어떤 위치에 어떤 상태로 보내줘서 거기에서 작용을 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 어떤 원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원료라는 걸 여기 워킹 탱크에서 여기까지 보내죠. 보낸 상태, 보내가지고 뭔가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데, 보내기 전부터 보내고 나서 요게 어떤 목적하에 움직이는 거가 기계죠.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작동을 하게 만드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는 거, 특정한 양이 오게 하는 거, 이 기본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 기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오게 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온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기능이 믹싱이죠. 이 믹싱은 그 다음에 오게 하고 정량이 계량이 된 상태로 그 다음에 믹싱이 돼야 되고, 이렇게 이제 기기 장치가 자기에 합당하게 어떤 상식에 맞게 움직여 주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뭐 스위치만 누르면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정확한 양이 오는가, 그 다음에 믹싱이 효율적으로 되는가. 믹싱에 대한 검증은 뭐 수차례 제가 얘기를 했지만 밀도가 얼마나 떨어지느냐죠. 핸드발포 QC 성적서 데이터가 오죠. 네, 특히 폴리올의 이 성적서가 거기에 써 있죠. 뭐 반응성도 있고 밀도도 돼 있고. 근데 그 밀도가 여기에서 나올 때 얼마 정도 떨어지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밀도가 많이 떨어지면 믹싱이 좋은 거예요. 많이 안 떨어지면 믹싱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기본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의 검증,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압발 포기에 대해서 봤고요. 믹싱 헤드 기본 설명했고요. 지금 이 자리는 기초 자리예요. 기본 자리예요. 네, 심화 뭐 아니고 응용 아닙니다.
그리고 구조와 작동 상태 봤고요. 그 다음에 액 상태, 액이 움직이는 걸 본 거죠. 액이 어떤 루트로 움직이는지를 봤습니다. 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